네, 며칠 동안 특히 지난 주말에 국회의원 한동훈의 계보원으로 추정되는 또 오세훈이의 계보원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10명의 국회의원이 저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페북과 저희 고성구 TV 커뮤니티 그리고 고성구의 숲에 같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나를 소환하라. 그리고 공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 이 제가 올린 페북 글에 댓글이 300개 이상 달렸고 좋아요가 1,300분 이상 있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간 제 글에는 좋아요가 29,000분께서 해주셨고 댓글이 2,100개 이상 달렸습니다. 또 고성구의 숲에도 댓글이 한 6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제 문제를 제 입으로 다시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관련 기사가 계속 뜨고 있고 또 언론들이 이 한동훈 계보원들을 방송에 출연시켜서 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 지역구 초선입니다. 경북 구미 지역구 초선 의원 강명구 의원이 아니 그 징계할 사안이냐 토론할 사안이지. 제가 토론을 요청했는데 그걸 무슨 징계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 토론해보자. 토론할 사안이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노가 한동훈 계보원들을 향해서 또 한동훈, 오세훈, 김무성 등 배신자들을 향해서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리카님, 하수들의 발광이 안쓰럽네요. 이런 걸 고성국이 겁낼 것이다? 박사님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것들이 무슨 당원들의 마음을 읽겠습니까? 평당원들은 이번 고 박사님 사례를 보면서 당내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질책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자님, 평당원 징계하려면 당원 게시판에 장동욱 대표를 험한 욕으로 도배하고 모욕한 한 딸들을 먼저 해라. 당대표 물러나라는 오세훈이를 먼저 징계하라. 일개 당원 김무성 따위는 국민들은 줘도 안 가진다. 강아지마음님, 국힘이란 타이틀을 목에 걸고 국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동훈 견 노릇만 하는 의원이란 이름의 것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제니님, 당원과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것들 응징해야 합니다. 이 못난 것들 못난 짓거리만 하네요. 박사님과 끝장 토론을 열어서 박사님한테 개박살 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카페 모카이스님, 박사님 응원합니다. 저들이 박사님 무섭나 봅니다. 평생 보수우파 우려먹고 또 우려먹으려고 하니 박사님이 장애가 되겠죠. 깜도 안 되는 자들이. 동자승님, 살다 도둑놈이 경찰 때려잡는다더니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이오노님, 참 가짜는 자들 가지가지 한다. 요즘 조중동 한바 유튜브 등에서 박사님에 대한 공격이 거친데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쏘님, 웃기는 짬뽕이네요. 하룻광어지 법 무서운 줄 모르죠. 한번 얻어 맞아 봐야 정신 차립니다. 네.
오늘날 이 페북에는 저희 성함이 그대로 나와서 제가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땅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은 배신자 부역자들을 적시에 일소하지 못한 우유부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첫 단추 제대로 끼웁시다. 전직 대통령 사진 걸자고 의견 낸 것이 징계 사유냐. 평당원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는 형국이네요. 보수는 모래알입니다. 보수의 모래알을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 누구도 토론에 나서지 못할 겁니다. 그만한 용기도 그만한 실력도 없는 자들이 유희성님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저 국회 10명 공개 토론 못할 겁니다. 오픈되면 지들이 기회주의자, 기득권 유지하는 자, 배신자들이 이미 드러나거든요. 비겁하게 숨어서 윤리위 이름으로 뭔가 또 꼼수를 부리려는 건데 택도 없습니다. 꼭 공정한 세상님 10명 이름 공개해 주십시오. 그들부터 처벌해야 합니다. 차넬팡님 옳은 말씀으로 기세를 굳혀 더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존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세요. 색소폰님 고 박사님의 당당한 역사 왜곡 바로잡기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무주행님 보수주의 근본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애화몽님 박사님 뒤엔 애국 보수가 있고 저들 뒤에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먼저 윤리위에 넘겨야 합니다. 선화유님 여름날의 소낙비 그럴수록 우리도 똘똘 뭉친다. 고성구의 숲에 306동 뮬란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대한 고 박사님 본질을 파고든 비판에 그들 크게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유파 국민과 국힘은 조선일보의 독선적 논리와 훈육질에 끌려다니는 잘못된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결계에 넘친 고 박사님 선언이야말로 자유파 국민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의힘이 쇄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 파렴치한 자들이 고 박사님이 제안한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의한 모욕죄로 고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디님 정신 못 차리는 조중동 족벌 언론 뉴미디어로 갈아엎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검은매님 고 박사님 공격하는 수위가 점점 세지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것들이 공격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대처하면 되지만 한때는 우리 편이었던 자들까지 고 박사님을 공격하니 화가 납니다. 남양주 짱님 조선일보를 30여 년 구독한 제가 지금은 절독했지만 수치스럽고 쪽팔립니다. 이제는 보수는커녕 종북 좌파보다 못한 언론사로 전락했습니다. 팬으로 긁적이지 말고 고 박사님과 제대로 한판 붙어봐라. 여러분들의 분노를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전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정론 일침 첫 번째 꼭지 쏟아지는 말, 무너지는 말의 권리. 이재명이가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말을 다 주워 담기가 어려울 정도고 좌파 언론들 또 보수 비장, 족벌 언론들이 이재명의 말만 가지고서도 하루치 신문을 채울 정도로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들을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것도 재주야. 하루 종일 뭔가를 떠들어대는데 그중에 한두 마디라도 들을 말이 없어요. 이재명이는 어제도 X에 2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렸는데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뭐 다주택자를 완전히 마귀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그 마귀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네. 엄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나 참.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하도 이렇게 설치고 언론에서 야, 그 참모들 다주택자들부터 정리해라고 하는 지적이 쏟아지자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김상호라는 비서관, 강유정이라는 대변인, 이것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예상했듯이 강남에 알짜부동산 딱 놔두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언론이 지적을 하자 이재명이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 결국 이재명 그 밑에서 비서하는 것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우리들은 눈치껏 하라는 뜻이다. 눈치껏 좀 하라. 이 말이다. 그게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거 그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2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한 6명은 이건 상속받아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을 향해서 직접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정제된 비판이지만 상대는 이재명을 딱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 수준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냐. 대통령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다. 주식 좀 올랐다고 부동산 시장도 자신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에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이제 소모적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이웨이 해봐라. 이제 말릴 힘도 없고 말릴 마음도 없다. 대통령의 그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우고 부자를 누르고 가난한 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억강부역, 대동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하는 남 탓은 하지 않길 바란다.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비판인데 이거 이재명이가 알아들을지는 모르겠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입니다. 이재명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 47.5, 부정 47.4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 좌편향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때로는 6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50 중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는 이재명 긍정 지지 47, 부정 47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정이 좀 더 많아요. 이재명 긍정이 45인데 부정이 47입니다. 경기 인천도 이재명 긍정이 45고 부정이 47이에요. 세종, 충북, 충남 긍정 46에 부정 49입니다. 부울경은 긍정 40에 부정 55입니다. 이 지역은 다 지방선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때 후보 지지 정당 질문에 민주당 39.6, 국민의힘 39.7, 0.1%지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을 보면 민주당 찍겠다 37.9, 국민의힘 찍겠다 38.3입니다. 자, 이런데도 장동혁 때문에 선거 진다고요? 특히 오세훈이가
그 주장 계속하고 있죠. 자, 민주당 찍겠다보다 국민의힘 찍겠다가 서울에서도 더 높아요. 오차범위 아니지만. 그런데 조원 CNI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오세훈이하고 저 이재명이 띄운 정원호가 50, 오세훈이 40이에요. 이 얘기 뭡니까? 당 지지는 우리가 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기기도 하는데 오세훈이만 대입하면은 저쪽에 정원호한테 10% 이상 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세훈 리스크예요. 오세훈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세훈이가 지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지 무능은 반성하지 않고 장동혁이 때문에 지고 있다. 장동혁이가 한동훈이 쳐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장동혁 리스크라고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오세훈이 공천하면 우리가 진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컷오프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저를 징계한다고 하는데 공개 토론을 하자니까. 팩트를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과연 장동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 오세훈 리스크 때문에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우리가 지고 있는지 검증해보자 이 말이에요. 연일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가 매우 크다. 오세훈 디스카운트라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동훈 제명은 다 예견됐던 것 아니냐. 그런데 제명하자마자 오세훈이가 갑자기 장동혁 대표 퇴진 카드까지 꺼내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야, 오세훈이 해도 너무하네. 근데 이 오세훈이하고 딱 호흡을 맞추고 한동훈이하고 딱 호흡을 맞추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언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는 오늘도 칼럼에서 무슨 김모라고 하는 무슨 정치학 교수인가 봐요. 칼럼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윤어게인이 지도부를 장악했다. 합리적 보수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자들의 눈에는 한동훈이가 합리적 보수인 거야. 오세훈이가 합리적 보수고 이준석이가 합리적 보수인 거야. 김무성이가 합리적 보수고 유승민이가 합리적 보수인 거야. 배신자 부역자들은 다 합리적 보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쳐내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쳐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해야 되고 망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교수 타이틀을 들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 조선일보나 배신자 부역자들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다음 선거 때 어떻게든 공천받아야 살아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나아요. 좀 빨리 눈을 떠요. 엄태영이는 한동훈이가 매를 벌었다. 얼마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던 이 무슨 대안가 뭔가 하는데 거기 그 좌장 역할을 했는데 그 엄태영이가 그동안 한동훈이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번 사태에서 결국 한동훈이가 지가 맞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똘마니들 말고는 아무도 한동훈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다 이게. 한동훈이가 제명당하면 뭐 큰일이나 날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냐. 한동훈 똘마니들만 빼놓고. 한동훈이가 제명당했다고 우리가 선거에 영향받을 일이 뭐 있냐. 그러면서 그게 다 한동훈 똘마니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대안과 미래하고 이준석이가 모인 자리니까. 거기서 엄태영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차피 한동훈이 얘기 떠들어봤자 아무 득도 없고 의미도 없다.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살길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유일하게 최고위원 9명 중에 한동훈 제명 반대했던 우재준이가 제가 뭐 한동훈 제명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사퇴하는 건 반대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정리될 것들이 뭐 정말 일침이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자유파 보수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준 명연설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여러분들 다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
그러나 더 강단 있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국정 전반을 짚어가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연설에서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나하고 만나자 하고 이재명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먼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진단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우리 전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란 사태 역시 미국과 중국의 지경학적 패권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과도한 제재가 중국 시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지 않느냐.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이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쉐쉐하는 이런 수준의 외교는 실용 외교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의 토대를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 관계에서도 우리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의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재명이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이 이재명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실언이 아니고 진짜로 이재명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챙길 것이다. 이재명은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3단봉을 들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버렸다. 전자권 환수 대책 없이 무조건 전자권을 갖고 오겠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자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해서 제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민생 물가 문제로 돌아갑니다. 고물가, 고환율, 부동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재명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면서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까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다. 소비 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형 돈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의 무모한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이 치솟고 있다.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3중 4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20대 취업자가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고 15세 29세 청년 고용률은 45%로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되는데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맞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이라는 3대 정략 특검으로 6개월 동안 야당을 털어댔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민변 등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 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이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이재명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까지 무산시켰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다. 민주당의 공천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이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발언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 더 나아가 3대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도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합리적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입니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법,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공직자윤리법,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비리, 부패,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도 사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장동혁, 이재명
장동혁, 이재명, 영수회담, 그리고 3대 특검,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 3대 특검을 촉구할 것을 다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수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정론일침입니다.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단체 장, 시장이나 군수. 군수는 뭐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군은 없죠. 이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요.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 장, 시장 공천은 중앙당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파주시,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김해시, 이 14곳입니다. 또 여기에 이것은 작년 말 기준이고요. 이달 기준, 이번 달, 불과 2달 사이지만 그 사이에 인구가 증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달 기준 50만 명이 넘는 자치구는 서울의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대구의 달서구, 인천 서구입니다. 그래서 이 5곳의 구청장 후보 그리고 14곳의 시장 후보는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평균 3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명 이상인 이 선거구는 늘 시장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싸워요.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우호적인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같은 당 의원들끼리 싸우고 당협위원장들끼리 싸워서 선거에 힘을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패단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장동혁 지도부가 그런 문제점을 훌쩍 뛰어넘기 위해서 아예 50만 명 이상, 국회의원 3명 이상이 있는 지역구에 시장 공천은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겠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손 떼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 발표 직후에 여의도가 아주 술렁술렁거렸는데요. 야,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정말 예기치 못한 공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보통은 시장 군수는 그 지역 국회의원의 무슨 부하 직원처럼 그렇게 공천되고 관리되어 온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간 내려왔습니다. 그걸 완전히 장동혁 지도부가 다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짜 모두가 깜짝 놀랄 새로운 인물의 영입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공천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원래 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7명을 교체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막판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중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깊다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인데요. 이 대부분이 37명 대부분이 이른바 한동훈 계보이거나 배신 부역 기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체 결정이 내려졌을 겁니다. 이 당협위원장 전체의 약 17.5%에 해당되는 3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체할 경우에
또 보수 위장 족벌 언론에서 한동훈 잔당 청산, 숙청, 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 선거를 방해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37명 교체 대상인 37명의 당협위원장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경고성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37명이 어떻게 결정됐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한 것인데요. 이를테면 당협 관리가 부실하다, 지역구 활동이 부실하다, 또 당의 주요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진다, 이런 기준들입니다. 마땅히 교체될 사람들이 아마 이 명단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경고 조치하면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일단 교체 시점을 한 넉 달 연기했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장도혁 대표와 장도혁 지도부의 여러 고심과 고민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더 이상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미 개별 통보가 됐다면 그 지역 당협은 다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경고받은 당협위원장이 있는 당협의 당원들은 다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시간 문제지. 따라서 저는 중앙당에서 그냥 공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37명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당무감사한 결과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부족해서 교체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의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력을 총집중하기 위해서 교체 시점을 6월 지방선거 후로 하기로 했으니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선거에 임해달라고 하면서 개별 경고 통보를 한 37군데 당협은 어느 당협의 위원장 누구,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장도혁 대표는 어제 1박 2일로 제주도 투어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 당원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자 장도혁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어요. 이번 선거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득표 가산점을 주고 또 비례공천에서 청년 의무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겠습니다. 제가 득표 가산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유파 청년 지도자들과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얻은 득표에서 플러스 얼마를 더해주는 건데 가산점 60% 그러면 엄청 큰 것 같지만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청년 정치인이 경선에 참여해서 10%를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10%를 얻은 그 청년에게는 가산점 60%를 줘도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6% 갖고 경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만으로는 청년들에게 딱 가로막혀 있는 이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가 있지 않냐.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선 가능권의 청년 정치 지도자들을 더 많이 공천하자. 아니 한동훈이가 김상욱이 같은 자, 우재준이 같은 자, 정성국이 같은 자
정영국이 같은 자, 배현진이 같은 자, 고동진이 같은 자를 공천 주면 당선될 지역에 다 공천 주지 않았냐. 그런 배신자, 부역자 쓰레기들 대신에 우리 청년 정치 지도자들을 공천하자. 당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제명 사태로 무슨 내용이 있다? 다 헛소리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6.3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당의 방침입니다. 50만 이상에는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겠다. 청년 가산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청년 할당제까지 해서 최대한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이런 6.3 지방선거 필승을 염두에 둔 장동혁 대표의 구상이 앞으로도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